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 말부터 하실 겁니다. 이건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진짜로 부자들, 진짜 부자들은 왜 미술에 투자를 하고 도대체 저거를 왜 몇 억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산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일단은 저의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고 저 이야기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 제가 해외 작품을 판매를 하면서 뭐 늘상 그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해외에서 제 작품이 국내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기가 제일 좋은 사이트가 여기 싱글아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싱글아트는 전 세계 통화로 작품들을 보여주거든요. 어, 자, 요게 얼마 전에 판매가 되었었던 150호 작품인데요. 요게 지금 가격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크게 보려고 하니까 판매 완료로 뜨네요. 판매되지 않은 작품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200호 작품을 보면은요. 들어가서 보면은 3,153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 작품 200호 가격이 얼마냐면은 제가 지금 13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2,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 작품을 똑같은 이 작품을 사려고 그러면은 653만 원을 더 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저 정도 작품 가격에서 600만 원 차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한 25%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환율이 치솟았죠. 이렇게 환율이 치솟았을 때 당연히 이제 환율이 되게 떨어지게 되면은 제 작품이 이제 해외에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가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 때 오히려 제 작품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살 수 있고 해외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저를 예를 든 거고요. 저는 뭐 아직 해외에서 막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내놓으면은 바로 팔리고 막 이런 작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뭐니 대가 선생님들 보면은 해외에서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분들,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 약간 좀 어, 기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려고 제가 항상 투명하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가격이 선반영돼서 더 비싸지는 경우들이 이상하게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저처럼 그냥 정가를 지켜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해외에 달러, 저는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작품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해외에서 작품이 항상 더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옛날에 우리나라 갤러리에서 국내에선 비싸게 팔고 해외에선 싸게 팔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많은 경우에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투명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해외에도 똑같이 하는데 오히려 항상 해외에서 더 비쌌는데 요즘에 환율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해외에서도 작품이 판매되는 작가인 경우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 더 안전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그 작가의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시려면은 그 가격으로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가의 작품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냥 그것만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가격에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되지만 해외에서도 그 가격에 꾸준히 판매가 되는지를, 그 작품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도 그 가격에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혀 그 가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는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건데 더 가게 되면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했었던 거는, 자, 그 달러 기준, 국내 경기가 힘들 때 통화량 환율 때문에 환율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요게 한 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론 요거 자체도 반론이 있기는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침체가 온 거기 때문에, 뭐 IMF처럼 우리나라만 망했다 그러면은 요게 그런 해지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술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인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에 있는 수백 가지의 종목, 수천 가지군요. 수천 가지의 종목보다 수천 명의 지금 우리나라 작가한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위험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환급하기도 쉽지 않고, 어, 제가 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 미술을 얘기하기가 좋지는 않은데, 이거를 주식이나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샀다 팔고 해가지고 그 차익을 거두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저는 미술 투자 뭐 이런 컬렉팅은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컬렉터라는 착각, 그런 분들은 컬렉터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이더는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 교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자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이 클래스 컬렉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은 막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트레이더입니다, 그분들. 전 솔직히 그분이 막 그런 분들이 유명하든 말든 제 작품은 안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작품 사고 막 트레이딩 하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돈도 돈대로 못 벌고, 네. 미술은 미술대로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뒤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얼마 전에 탑건을 보고 왔어요. 톰 크루즈가 60대인데도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톰 크루즈가 20대, 30대 때 이럴 때는 그냥 잘생기기만 한 풋내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20살의 톰 크루즈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계속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레전드가 되었겠지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뭐 송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적지 않은 충격과 아직까지도 좀 저한테 우울감으로 남아 있는데, 송혜 선생님도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이미 상태였지만 아주 젊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 대표 연예인으로 될 수 있었을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죠. 자, 그런데 뭐 송혜 선생님까지는 제쳐두고라도 톰 크루즈가 데뷔를 하고 뭐 30년, 40년 정도 됐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81년에 데뷔하셨네요. 그러면은 41년, 네, 데뷔 40년이 됐는데 40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기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GE 같은 거? 뭐 2000년대 전에는 GE 같은 게 뭐 시가총액 1위였나요? 뭐 일본 기업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었겠죠. 저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물론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81년도에 어떤 기업이 가장 잘 나갔었는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당시에 지금 애플을 보면은 애플이 세상을 다 씹어먹고 있지만 그렇게 된 지 한 1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써보겠습니다. 애플 10년. 페이스북 창업자가 저랑 동갑인데 페이스북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지만 지금 페이스북이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뭐 전성기를 누렸던 게 뭐 한 10년? 물론 뭐 지금도 엄청 큰 회사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넷플릭스도 세상을 씹어먹을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도 위기가 왔어요. 한 5년 정도 세상을 지배를 세상에 막 넷플릭스가 오고 막 OTT의 세상이 오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있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IBM 같은 거. IBM 진짜 대표 우량주였었죠. 근데 지금 뭐 어디 다우 지수에서도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LG생활건강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량주였는데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내가 물론 톰 크루즈는 회사가 아니고 주식이 아니지만 누구에게 투자를 할 것인가? 네. 저는 당연히 톰 크루즈에게 투자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애플에다가 투자를 80년대는 이미 뭐 할 수도 없지만 페이스북도 할 수도 없고 넷플릭스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저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자 이게 지금 현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2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뭐 이렇게 고도화된 국가라고 하면은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기업, 뭐 부동산 이런 거 우리 아는 사람 있나요? 물론 뭐 주식시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생긴 다음에 뭐 한 400년 전 기업, 부동산 우리가 아는 게 있나요? 물론 부동산 뭐 좋은 자리는 옛날에 좋고 지금도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망한 뭐 이런 데들도 있죠. 어, 콘스탄티노플 뭐 이런 데는 1000년 이상 세계 최고의 도시였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지만 그렇게 된 지 100년이 안 됐는데요. 세계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100년 정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세계의 패권을 가진 거는 패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네. 몇백 년씩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패권을 뭐 2000년 넘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 세계사에서 뭐 50년? 미국이 진짜 세계 1위가 된 건 한 50년 정도? 그렇게 세계를 패권을 차지했던 거는 뭐 50년은 길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뭐냐? 인물을 기억한다. 자, 많은 분들 얘기할 거예요. 아, 현대는 다르다. 그때는 체계화도 없었고 안 됐다. 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기업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잘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게 그래 보일 수 있죠. 하지만 20년, 30년, 100년, 500년, 1000년 지났었을 때 인물이 남을 것이냐, 기업이 남을 것이냐 하면은 인물이 남습니다. 물론 위대한 인물이 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주식 같은 것도 단기잖아요. 미술은 진짜 초장기입니다. 초장기. 예, 정말 긴 시간을 보고 진짜 아무리 못해도 10년, 20년을 보고 그 컬렉팅을 하셔야지 이거 뭐 이번 달에 사서 다음 달에 팔고 이런 분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럼 미술품 투자를 왜 하지?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하나 그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은 그 프랑스에서 모나리자를 딴 나라에 팔았다가 환율 변동하면 또 샀다가 그거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올라가면 팔고 뭐 떨어지면 다시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돈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보, 보물 이런 것들 다 예술품인데요.
그걸로 돈 벌겠다고 막 여기저기다가 막 이렇게 쌌다가 팔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네. 그거는 나라가 붕괴됐을 때 하는 행위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건 시장 교란자고, 미술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그런 식으로 네, 돌아가지도 않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뭐 미술계에 오래 남아 있을 수도 없을 거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인류 역사로 봤었을 때 우리는 인물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인물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시인은 기억을 하지만 그 당시에 무슨 뭐 자산이 있었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는 기억 못 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술품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00년 전에 멋있게 지어놨었던 집, 물론 뭐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뭐 국보급의 뭐 석탑 뭐 이런 것들,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멋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술품이라고 봐야겠죠. 네. 2000년 전에 막 엄청난 화가, 뭐 문인, 아니면은 뭐 장수 이런 것도 있고 왕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자, 그게 뭐 10년, 5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50년, 100년 단위로 봤었을 때는, 아주 큰 단위로 봤었을 때 기업보다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증명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는 인물의 투자가 기업 투자보다 안전하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된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인류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위대한 인물 수백 명, 수천 명은 알지만 위대한 막 2000년 인류사에 있었던 기업, 부동산 이런 것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길게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도 인물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모네 시절에 있었던 기업에 투자하는 거, 물론 그때 해가지고 좋은 기업, 뭐 머크 같은 그런 기업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네 작품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거는 뭐 우리 가문을 위한 거다 이런 거라고 하면은 가문의 보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조금 다른 경제 논리랑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자, 자산을 사고 파는 건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자산을 사고 파는 거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의 이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 확실, 아니, 불확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사고, 불확실해지면 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형 자금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차트 보고 막 이렇게 매매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막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트를 보고 하는데, 미술품도 차트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 그래가지고 막, 아, 옛날에 이유한 선생님 거 작품 살 걸, 뭐 이렇게 뭐 야요이 쿠사모 작품 살 걸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미술에선 나이도 있죠. 아, 너무 젊은 작가가 이렇게 성공하고 하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를 잡고, 게다가 막 나이를 먹어서까지 계속 탄탄대로하게 가고, 이 사람이 잊혀질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도 안전자산이 거의 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안전자산이 될 정도로 약간 어느 정도의 반열에 이른 다음에는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거의 없음. 네, 불확실성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몇십 년 후에도 위대한 작가로 있을 거는, 근데 만약에 나이가 80대시라고 해볼게요. 이제 한 가지의 불확실성은 돌아가시는 건데, 이걸 이런 말씀해서 참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면은 그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또 반응하는 게,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작가가 죽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몇 억씩 해도, 수십억씩 하고 그렇게 해도 거래가 되는 겁니다. 진짜 자산가들은 인물에 투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국가,
그렇게 되지만 위대한 인물에 투자하게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뭐 페이스북이 앞으로 20년, 10년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위대한 작가다라고 하면은 그 작가는 뭐 50년, 100년 가고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고흐나 뭐 모네, 마네 아니면은 진짜 막 르네상스 작가들처럼 500년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사라지는데 작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아, 저 작가는 앞으로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봐요. 네, 그 작가의 작품을 사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몇 년 전이죠. 어떤 작가가 그 뭐야 그 성폭행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하면 그런 거를 하면은 뭐 일단 팔 수도 없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인간은 네,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이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한번 채널에 뭐 다뤘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완전 악질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작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불확실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나 이런 거보다 인물 자체가 인, 인물이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이름을 날린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도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사람의 이름을 날린다라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가게는 뭐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한번 어느 정도 뭐 히트곡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로 평생을 먹고 살잖아요. 인물이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거를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줬다. 그래서 작가들은 40대, 50대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물론 이제 40대에 잘 나가다가도 50대에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60대, 70대까지도 더 작업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불확실성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거의. 그다음부터는 이제 돌아가시는 것밖에 거의 없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걸 호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1등 기업이라도 자, 지금 세계 1등 기업이 이건 위에 거랑 다 같이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50년 후에 남아 있을까? 이거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세계 1등 작가가 50년 후에 남아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99.9%의 확률로 이게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자, 미술품을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반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갤러리에 반 떼주고 나중에 이것저것 팔기도 어렵고 수수료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럼 사고 파는 걸 쉽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작가도 사고 파는 걸 쉽게 하는 건 진짜 컬렉터들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뭐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할 일이 있으면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뭐지? 뭐 플랫폼 만들겠다라고 하면 제가 조목조목 다 설명해 드리는데 어찌 됐던 간에 아주 길게 봤었을 때는 인물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 네.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러니까 아까 뭐 제 얘기를 하면서 달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는 작가라고 하면은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 환율이 급등해 버리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네, 달러로 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물 투자가 기업 투자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작가는 인물이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지속성이 생기고 나이가 들고 하면은 불확실성 자체가 자산은 저는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사고 불확실해졌을 때 파는 건데 작가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게 어렵지만 그 정도 이르면은 불확실성 자체가 거의 없는 써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가까워진다.
지금 세계 1등 기업이 50년 후에 남아있을까? 지금 세계 1등 작가가 50년 후에 남아있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후자다. 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고 반론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제발 미술 투자는 안 하셔고 그림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얘기했죠. 진짜 좋아서 사야 되는 겁니다. 네. 진짜 좋아서 사야 길게 안 팔고 가지고 있지.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투자 자산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뭐 잠깐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 막 꼴보기 싫어지고 막 이러서 막 다 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다른 작품은 사도 제 작품은 제발 그런 분들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가 제 자신이 굉장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가격 관리도 잘하고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제발 제 작품 안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